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가 그때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가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이제 일부 시진핑 비판하는 현수막을 기습적으로 건다든가 또는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시진핑의 장악력이 초창기 할 때만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거는 적어도 이 상태로 계속 미중 관계를 무역 불능의 상태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또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무역을 하는데 100% 관세를 서로 때린다? 그러면 이거는 무역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끝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퐁이라는 중국 부총리와 미국의 트럼프의 최측근으로서 이 관세 전쟁을 이끌고 있는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서 뭔가 협상의 큰 흐름을 가지고 가기 시작했다. 이제 이거는 적어도 이 상태로 계속 미중 관계를 무역 불능의 상태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 경제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까맣게 출근하는 근로자들,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 연기,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컨테이너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봤던 중국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했었습니다. 들어서고 나서 이제 강력한 대중 압박 조치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은 전 세계가 다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인류가 처음 경험한 전염병을 겪었고 그 3년의 기간 동안 완전한 봉쇄 경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안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작년에 소위 경제를 다시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제2의 개혁개방 같은 이런 걸 실시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또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코로나의 후유증과 소위 얘기하는 리오프닝이 주요하지 못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또 심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도시까지도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전에 가면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가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무역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든가 해외 비즈니스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왕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도시라든가 이런 데가 침체된 분위기다. 1·4분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놀랍게도 역시 5.4%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의 압박 정책이라든가 그로 인한 것들이 수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이 리오프닝 기간, 그 이후에 이어지는 후유증, 이걸 겪으면서 중국 경제가 수치적으로 좀 안 좋아졌어요. 이게 한 경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내수, 투자, 무역, 수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 3대 축이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잘 흘러가려면 대개 내수가 한 50% 후반대는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한때 30%대, 40%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내수 부분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내부적으로 물건을 안 사거나 경기가 안 좋다는 거니까 기업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국은 어쨌든 제조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국가니까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국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겁니다. 작년, 재작년 중국이 내수가 어려울 때 이 수출을 가지고 상당 부분 이 보완을 한 거죠. 내수 부진이나 투자 부진을 상쇄를 시켰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더니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을 관세로 압박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 거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이제 13년째 제조업 1위 국가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물건의 40% 정도를 어쨌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성분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원자재도 있고 부품도 있고 완성품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제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흐트러지면 결국은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아프죠. 미국도 아픈데 미국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만 불 정도 되거든요. 중국은 13,000불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100원 있는데 30원 없어지는 거 하고, 10,000원 있는데 1,000원 없어지는 거 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버티기가 좀 더 용이한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경제 활동이 안 이루어지면 바로 생존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리커창 총리, 지난 이 시진핑 2기 정부 총리죠. 리커창 총리가 이런 표현을 했죠. 중국은 우리 돈으로 한 19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약 6억 명이다. 이 19만 원도 못 벌으면 이 6억 명의 우선 생존에 문제가 생기고, 그거보다 좀 많이 버는 사람들도 경제가 나빠지면 19만 원 생활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성장한 시스템, 경제 발전 시스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를 자기 돈을 주고 다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근데 소득이 없으니까 그 은행 대출금을 또 못 갚는 거죠. 그러면 그 은행들은 그게 어떻게 돼요? 파산을 가거나 아니면 그걸 뭐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든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금융위기로 안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가 20기 삼중전회라는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경기부양 자금이 9월 24일부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조 정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680조 뭐 이러니까 2,000조 정도의 자금을 지금 중국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한테 직접 좀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현금도 나눠주고 상품권 나눠주고 하듯이 직접 좀 그렇게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이 틀,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 증권 회사들 자체가 망하면 수습이 불가합니다. 시장을 안정화시켜 보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불만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사회 메커니즘은 그런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는 결국은 중국의 유일한 정치 실체인 공산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일부 시진핑 비판하는 현수막을 기습적으로 건다든가 또는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아주 제한된 범위지만 그런 시국 선언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언론들에서 나타나지만 이제 시진핑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지도부 내부의 분열 현상들, 군부가 도전한다. 100% 확연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시진핑의 장악력이 초창기 할 때만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 합법성, 과거보다는 조금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나름대로 또 활용하는 면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의 발전 정책에 의해서 잘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가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깨면서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걸 지나가야 된다 하는 애국주의 열풍을 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가려는 시도도 하고 있는 거죠. 애초부터 중국은 제조업 국가니까 물건은 자기네가 만든다는 자신감도 좀 있어요. 그럼 미국이 어떡할 건데 우리 물건 안 샀으면 쓸 방법이 있나 하는 소위 제조업 클러스터를 완성해 놓고 있다라는 경제적 자신감 플러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문제아가 아닌데 트럼프에 의해서 우리가 악마가 됐다. 우리는 다자주의의 수호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자기네만 생각하는 이 마가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미국만 위대하면 끝나는 거냐.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 것이 위대한 중국 건설의 마침표다라고 이미 자기가 집권하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국가가 어려울 때 시야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인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지금 3년째 끌고 있잖아요. 미국 의회에 제정된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대만을 지원해주는 법이 있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만이 안 망하게 하겠다라는 법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조우가 불가피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과연 여기서 시도를 할 거냐. 그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다만 말로는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렵고 이럴 때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서 우뚝 서고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이끌고 그러려면 단일 집합체, 그러니까 홍콩도 돌아왔고 마카오도 돌아왔으니까 대만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차이나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대만 통합의 이 소위 당위성,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미국과 중국은 카르텔 관계다. 미국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국제 질서라는 것은 혼자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중국도 세계적 국가가 되려면 누군가 경쟁을 하면서 가야죠. 미국보다 못한 나라가 있으면 이제 밟고 올라서겠지만 미국이 워낙 세니까 이거를 경쟁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중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중국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